안녕하세요. 오늘 REST AP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프로그래머스 웹풀 사이클 1기 황재경입니다. 다들 개발을 하면서 REST AP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REST API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작성한 API는 RESTful한 API일까요? REST API는 REST 아키텍처를 따르는 API를 말합니다. RESTful한 API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REST라는 건 뭘까요? REST는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아키텍처 스타일은 제약 조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REST에서 정의한 제약 조건을 모두 지켜야 REST를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REST는 2000년에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그의 박사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로이 필딩은 HTTP 1.0의 사양, HTTP 1.1의 초기 주요 설계에 참여하는 등 웹 표준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REST API에서 REST는 HTTP와 연관이 많습니다. REST의 주요 특징은 크게 다음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분리해서 역할을 구분하고 인터페이스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셨듯이 HTTP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은 만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stateless, 무상태성으로 세션과 같은 상태 정보를 서버에 두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HTTP 자체가 stateless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만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캐시인데 HTTP는 헤더를 기반으로 캐싱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드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하면 계층 구조로 나눠져 있는 아키텍처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도 웹 기반의 서비스를 하면 보통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온 디맨드는 서버에서 코드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대체로 REST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처럼 HTTP만 잘 따라도 위의 조건을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 필딩이 REST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4번 유니폼 인터페이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 역시 아키텍처 스타일이고 4개의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자원에 대한 식별은 URI로 리소스를 식별하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인 표현을 통한 자원 조작은 리소스를 조작할 때 HTTP 메시지에 그 표현을 전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는 product 126이라는 URI로 특정 상품을 식별하고 get이라는 HTTP 메소드로 리소스를 가져오겠다는 표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해당 리소스의 상태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에 담긴 의미입니다.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자원의 현재 또는 의도된 상태를 포착하고 해당 표현을 전송함으로써 액션을 수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위 2가지 조건들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조건들은 사실 우리가 REST API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API에서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먼저 서술적 메시지는 메시지가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청 메시지의 경우 목적지가 빠져 있어서 셀프 디스크립티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호스트 헤더에 도메인명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200 응답 메시지에 제이슨 본문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문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트 타입 헤더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Node.js의 익스프레스 모듈에서 response.json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이 메서드 내부적으로 컨텐트 타입 헤더를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텐트 타입 헤더를 통해 해석을 했다고 해도 이 OP 값과 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면 이제 이아나라는 미디어 타입 관리 기관에 등록된 JS 패치라는 명세를 찾아가서 보고 이 OP와 패스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라는 것은 메시지를 봤을 때
메시지의 내용만 보고도 메시지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REST API는 대부분 미디어 타입의 그냥 JSON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티오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전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HTML 같은 경우에는 A 태그를 통해서 하이퍼링크가 나와 있고,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그 다음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헤이티오스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이슨의 경우에는 링크 헤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 경우에는 링크를 유추할 수 있는 변수명을 가진 속성에 상태 전이가 가능한 URL을 담아서 표기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가 1, 2, 3, 4, 5인 계좌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제이슨 응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응답을 헤이티오스를 만족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links라는 속성에 해당 계좌의 상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추가 API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self-descriptive message와 헤이티오스까지 해서 REST를 만족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REST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해서 진정한 의미의 REST API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독립적인 진화, Independent Evolvability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해서 URL이 업데이트되거나 API가 추가되는 등 서버의 기능이 변경되어도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것을 독립적 진화라고 합니다. REST가 잘 지켜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웹입니다. 웹페이지를 변경했다고 웹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 명세나 HTML 명세가 변경되어도 웹은 잘 동작합니다. 로이 필딩의 논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유니폼 인터페이스는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통해 독립적인 진화를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로이 필딩은 REST API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한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에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소스에 접근하는 API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유니폼 인터페이스의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와 헤이티오스가 REST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트레이드오프도 있는데, 이 유니폼 인터페이스는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딱 맞는 방식이 아닌 표준화된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REST를 따르는 REST API를 만들 것인지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 필딩도 만약에 본인이 개발하는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거나 진화에 관심이 없다면 REST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REST는 로이 필딩이 제안한 아키텍처 스타일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REST API는 사실 REST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REST의 제약 조건 중 특히 REST의 핵심인 유니폼 인터페이스의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와 헤이티오스를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REST의 모든 제약 조건을 따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따를 것인지는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진정으로 RESTful하지 못한 HTTP 기반의 API도 REST API라고 안일하게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로이 필딩은 제발 제약 조건을 따라서 진짜 REST API를 구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EST API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분 안에 REST API에 대해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빠진 내용들도 있는데요. REST AP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로이 필딩의 논문과 그런 REST API로 괜찮은가? 라는 유튜브 영상을 비롯해서 제가 뒤쪽에 첨부한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